먼저 연구 문제와 가설인데 우리가 주로 하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양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 문제의 해답인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조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문제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문문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문문으로 작성하면 그게 연구 문제죠. 그럼 가설은 그에 대한 해답이죠.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다 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하는 게 바로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가설을 정하는데 먼저 가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가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가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가설은 바로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 이 잠정적 해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 잠정적 해답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정답은 아니고 밝혀야 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구자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일 뿐이죠. 아직 증명하기 전에 해답. 이게 바로 가설이에요. 가설은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채택, 틀리면 기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의 뜻을 잠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가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만 되는 게 바로 가설이다. 그리고 변수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조작적 정의는 뒷부분에 다시 나올 겁니다. 즉 변수로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시키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더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조작적 정의라는 건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조작적 정의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당연히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가설은 확정된 거 아니죠.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잠정적 해답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추계성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추론하고 계산할 수 있다. 추계성입니다. 그리고 가설은 측정 가능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문제 해결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검증 가능하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명확하고 추계성을 갖고 있고 구체적일 경우에 바로 가설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벗어난 것은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설의 기능은 뭘까요? 가설의 기능 첫 번째로 새로운 조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가설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찰 및 실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 지식이나 이론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초점과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고 특히 변수의 성격과 종류를 밝혀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가설에 맞추어서 자료 수집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는 무조건 공부해놔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필답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가설의 유형은 자, 1차 공부를 잘 해놓으면 2차까지 쉬워집니다. 여러분 1차를 잘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2차 문제는 1차 문제의 80%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설문지 만드는 건데 1차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2차는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2차 문제는 더더욱 문제은행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 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잘 공부해 놓으시면 2차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설의 유형이라는데 우리는 가설을 3가지로 분류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문제의 해답인 가설. 자, 우리가 문제의 가설은 잠정적 해답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 잠정적 해답이 바로 연구가설입니다. 자, 연구가설은 연가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검증될 때까지 이 조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핵심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 여기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검증될 때까지의 조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가설이 바로 연가설입니다.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연가설의 또 다른 이름은 기무가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없다 무자예요. 그죠? 기무가설을 연가설이라고도 하고 여기 H0라고 씁니다. H0 연가설의 기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연가설은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하기 때문에 가설이 설정되어질 때에 연가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설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로 변수 간의 이게 핵심입니다.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 또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 간에 관계 없다, 차이 없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연가설은 무조건 없다로 서술되어지는 것, 여기 연가설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뭐뭇이 없다. 근데 연가설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실기, 2차 실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나오니까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가설 쓰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가정환경 청소년 비행하고 청소년 비행과 노화 자, 변수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 가설이라 했으니까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이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이 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연구 문제라면 우리 연구가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다. 이게 연구가설이죠. 관계 없으면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관계가 있는가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즉 연구 문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의 잠정적 해답은 바로 연구 가설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설을 쓰냐면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연구 가설은 관계 있다라고 하면 이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우는 연가설은 바로 관계 없다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 없다가 연가설이 돼요. 근데 실제로 증명했더니 연가설이 틀렸어요.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을 해버리면
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연가설이 기각했을 때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대립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연가설이 기각됐을 때 채택할 수 있는 가설인데 연가설처럼 대안가설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호로는 H1, 연가설이 H0이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H1으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나오니까 그럼 대립가설은 연가설과 달라야겠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가 있다로 되는 게 바로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되어 버리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서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 있다가 채택이 되니까 연구가설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연구가설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 있다를 증명을 했더니 연가설이 채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은 관계 없다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연구의 주제는 잘못됐던 거죠. 그럼 폐기해야 되죠. 기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했더니 연가설이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립가설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이 관계 있다니까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연역법이고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양적 연구 증명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설, 연가설, 대립가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수식으로 하면 연가설은 어떻게 하냐면 H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0 여기 좁으니까 밑에다 적을게요. H0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H0는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우리 뮤 배웠죠. 그죠? 뮤1 첫 번째 집단의 뮤1하고 두 번째 집단의 뮤2 간에 어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으니까 같다가 되겠죠. 이꼴. 그러면 대립가설 H1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뮤1 이꼴 뮤2는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기호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연가설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뮤1 이꼴 뮤2 대립가설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뮤1, 뮤2가 같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자, 시험에는 아까 가설의 특성 여러 개 나왔지만 가설 검정할 때의 특성인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가설을 검정할 때 갖춰야 되는 특성 4가지 명확하고 가치 중립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면 됩니다. 자, 요 4가지를 외워두면 가설 검증할 때 특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설은 명확하고 가치 중립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외워두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명확하고 가치 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